여기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전주시입니다. 제보자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충돌로 차량이 순식간에 도로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제보자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나요? 1차선으로 가고 있다가 뒤에서 누가 이렇게 팡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이게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진짜 세상 하지가는구나. 네, 사고 차량의 모습입니다. 차량 곳곳에 당시 충격이 드러나는데요. 견적이 차량가의 절반이 나왔다고 하네요. 사고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승용차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뭐가 그리 급했는지 3개의 차로를 한 번에 들어섰는데요. 이후 제보자가 버스와 2차 추돌하면서 승객과 제보자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의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차량이 서서히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승용차가 터널 벽면과 충돌하고 전복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터널 안으로 한참 미끄러져 나가는데요. 옆으로 빠지면서 그대로 그 터널 쪽에 벽에 부딪혔거든요. 부딪히면서 그게 전복이 돼 버렸어요. 그래 제가 따라가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굉장히 놀랐지요. 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다들 경황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하나둘 밖으로 나옵니다. 외상도 없고 정말 깨끗했어요. 그 전부 다 그냥 놀라기만 했는 정도로 큰 충격은 없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승용차의 충돌 직전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치명적인 사고 현장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차량은 한적한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식간에 도로 밖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뭐 워낙 순식간이라 운전자가 손 쓸 틈도 없이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보이더래요. 그 피하려고 핸들을 돌렸는데 논두렁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퇴근하려고 하는데 졸음이 약간 왔대요. 네, 운전 중 찾아오는 졸음은 이겨내야 대상이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졸음이 쏟아질 땐 반드시 쉬었다 가십시오. 네.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신호를 받고 차들이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보셨습니까?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이제 흰색 차량이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차들을 다 들이받고 멈추는 그런 사고였어요. 무려 5대의 차량이 충돌했는데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나요? 다들 이렇게 걸어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다니실 정도의 그런 상태였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를 안 지켰다면 저도 이제 추돌할 수 있었겠죠. 그럼요. 길에서는 원심력이 생겨서 차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는 생명거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이천입니다. 좌회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보셨죠? 갑자기 달려온 SUV 차량이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한 60km 이상은 돼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하는 순간에 그냥 추돌했으니까요.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죠? 차량 파손은 어느 정도 됐나요? 가해 차량은 그래도 앞부분만 좀 파손된 것처럼 보였고요. 그 받친 차량은 거의 폐차 정도? 뒤에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이고 저런. 사고 현장 인근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보자의 말처럼 트렁크가 완전히 망가지고 뒤쪽 요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호를 한번 볼까요? 분명히 좌회전과 직진 방향으로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호는 운전자들이 다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이구. 이거 어디까지 밀려가나요?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까지 밀려났습니다. 그 차가 이래 갈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저 횡단보도 지나는 지점에서 차를 습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뒤 추돌레로 박았죠. 박아가지고 그 차가 반대 차선에 튕겨가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승용차는 트럭과 부딪히진 않았습니까? 2차 충돌이 있었다면 큰일인데요. 큰 차하고는 다시 추돌은 없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뭐 정신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보자가 정지 신호를 못 본 걸까요? 확인해봤지만 녹색 신호입니다. 예. 이 승용차는 초행길이라 머뭇거리다가 교차로에서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또한 안전거리 확보도 절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보자입니다. 어이쿠. 안녕하세요.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아이언맨 있잖아요. 그들은 영웅 축에도 못 깁니다. 왜요? 제가 영웅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보자의 늦은 귀갓길에 생긴 일입니다. 집에 가다 말고 제보자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차량을 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쫓았나요? 블랙박스에는 그 사고 장면이 찍히진 않았지만 예. 그 사고를 제가 목격을 했고 예. 뺑소니 하시는 걸 보고 바로 제가 이제 아, 따라가게 됐죠. 어떤 사고였죠? 바로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으면 얘 못 가, 얼마 못 갔어. 잠시 후 도주하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보자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차에서 뛰어나갑니다. 예. 뺑소니 차량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코너길에서 이 차가 다른 차를 박으면서 섰습니다. 그 쓰는 동시에 제가 바로 뛰어내려서 제보자는 일단 가까이 가서 차량 내부를 확인합니다. 안에는 2명의 성인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와 운전자를 끌어내 제보자가 지금 두 팔로 단숨에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뺑소니를 치르다가 꼼짝없이 제보자에게 붙들려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는데요.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허. 제가 바로 이제 완전히 그 친구를 대단하신데요? 이 헤드락을 이렇게 이제 못 도망가게 대단하네요.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거리면 이게 아무래도 뺑소니라 생각을 했고 제 판단에는 형님이요? 네. 핑계를 대보지만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겠죠. 제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는데요. 담당 조사관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른 차량까지 연이어 충돌한 피의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는 도주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예. 네, 더 큰 사고를 벌이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음주 상태였군요. 사실 그 경찰관 2명이 피해자 1명을 제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몸이 좋으신 분이세요. 네,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이구 저런. 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여부를 떠나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순간 단순한 교통사고는 범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까지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는 모임에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휘청이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요. 피하면서 차가 돌아간 거예요. 차가 흔들리면서요.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서버렸어요. 1차선,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앞에 가고 있던 승용차는 왜 멈춰섰던 걸까요?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갑자기 차로에 들어선 승용차를 보고 급정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안전거리가 있는 거죠. 도로에서는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더니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 피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갑자기 45도로 꺾어서 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저 차가 저렇게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운전자에겐 그저 갑작스런 상황이었는데요. 상대 차량은 왜 그랬다고 하던가요?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 순찰차래요. 순찰차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거기서 차를 쉬려고 그랬었대요. 합류 지점에서 섣부른 차선 변경은 위험을 부릅니다. 또 실선에서는 차로 이동을 하면 안 되죠. 사소해 보이지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큰 사고가 났네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앞차가 먼저 진입을 하고 저도 이제 따라서 좌회전을 가던 길이었었는데 반대 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와가지고 제 차를 추돌 했죠. 제보자의 아내가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왜 신호를 무시한 걸까요? 음주운전인가요? 그 택시기사분이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117이 나왔어요. 예, 음주 상태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자만은 당장 내려놓으시고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멈춰서는데요. 이때 자전거가 길을 건너가는데 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과 자전거가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제 지나가시는 도중에 SUV 차량이 그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치고 나가는 사고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SUV 차량은 사고 사실 알고 길 안쪽에 차를 세웁니다.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요. 차주분이 내리셔가지고 그 자전거 사고 나신 분한테 가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다던가 그랬으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진정이 안 되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사고 당시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진 신호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지금 길을 건너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나 하나쯤이야는 아니란 생각에 도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다행입니다. 자,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트럭이 차로를 이동하자 지금 주행 중이던 제보자에게 타이어가 날아왔습니다.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를 이제 밟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밟으면서 타이어가 튕겨지면서 제 차로 이제 타이어가 떨어지는 사고가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군요. 제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에도 타이어는 한참을 굴러가는데요.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만약이라도 타이어가 운전석으로 날아든다면 운전자가 크게 놀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단 번네트 쪽으로 떨어져서 몸은 다친 건 없고요. 날아오면서 바로 저희 차의 번네트 쪽으로 떨어져서 차가 많이 손상이 갔고요. 네, 제보자의 차량입니다. 타이어가 높이 튕겼다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 차량의 보닛에 고스란히 전달됐는데요.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는 다른 운전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는 안전한 주행을 보장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신호를 받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앞에 보이는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졌습니다. 이 타이어는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주변 차량을 위협하는데요. 화물 차량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타이어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빠졌어요? 누군가 급브레이크라도 밟는다면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도대체 저 차량은 타이어 몇 개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차도 이제 바퀴가 빠진 걸 알고 섰는데 보니까 오른쪽 게 2개가 빠지고 왼쪽 게 이제 또 빠지려고 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정비를 하고 나서 쪼아야 되는데 그걸 안 쪼고 그냥 타이어는 차량 이동의 기반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죠. 점검을 소홀히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타이어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점검 후엔 반드시 체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일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옆으로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셨나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량 보닛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앞에 안 보이죠? 뒤로 확 열리면서 이게 완전히 제껴져 버리는 사고가 나더라고요. 예, 아주 위험하죠. 차량이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제보자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는데요. 핸들 아래쪽으로 아마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면을 좀 응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고개 숙여서. 아이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천만다행이지 않았나. 네, 그럼요.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점검과 확인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의 새벽 출근길인데요. 녹색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들이 서서히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옆 차로를 보니 경찰이 출동해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맨 앞에 순찰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경찰분이
차를 이렇게 자꾸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가지 않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구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찾아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주무셨죠?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했죠. 그렇죠. 취소 신고가 나왔죠. 신고를 아하.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 경찰이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네, 이른 아침입니다. 마지막 차로에 있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바꾸는데요. 아유, 웬 사람이 이유는 아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또 웬일입니까? 사람이 도로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도로 그 한 가운데에서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이렇게 술병을 흔들면서 한강에서 대부분 다 밤에 취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속으로다가 다들 가고 있었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지 망정이지. 예, 여름철이라 그런지 유난히 취객이 많습니다. 술 한잔 기운을 빌려 도로에 함부로 나오시면 운전자와 보행자 그 누구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제보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량이 충격되면서 차가 힘없이 밀려나갔습니다. 빗길이라 더욱 제동이 어려우는데요. 두 번 맞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누가 그런 걸까요? 옆에 2차선에 있던 용달차가 갑자기 틀면서 1차선으로 저희 뒤 후미를 치고 나서 그 용달은 전복되고 저희는 돌아서 4차선에서 밀려나는 상황. 그날의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현장 사진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던 트럭은 가드레일 쪽으로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차로를 이동할 때 주변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빗길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행을 하고 있는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나가더니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진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면서 그 서 있는 오른쪽에 이제 서 있는 가로등 같은 걸 밟더라고요. 70에서 80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원래 평상시 비 안 올 때 달리던 속도로 달렸으면 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집니다. 서행 운전이 꼭 필요한데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차간거리는 1.5배 이상 확보, 또 급브레이크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운전 매뉴얼을 지키면 사고와 한 발짝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운행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폭염에는 사람도